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고요. 21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죠. 1번,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해지 환급금은 변액연금이 됐든 종신이 됐든 유니버셜이 됐든 모두 매일 변동한다. 이건 맞습니다. 변동보험금은 실은 그 변액 종신 한 달에 한 번씩 사망보험금 변동하죠. 변액연금보험은 매일 해지 환급금도 사망보험금도 다 매일 변동을 합니다. 2번, 투자수익률과 순수익률 두 가지 모두를 예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이 되겠죠.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4번,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연금이 아니라 모든 변액보험은 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 적용이 됩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이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가, 해지 환급금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을 합니다. 맞죠?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적 배당형이니까요. 자, 해지 환급금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이 되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변액종신뿐만 아니라 모든 변액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펀드 변경 기능을 통해서 자산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죠. 펀드 변경 기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죠. 펀드 운영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정한 기본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최저 보증을 하죠. 그래서 운영 실적이 악화되어서 사망보험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저 보증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정한 기본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이 됩니다. 자, 틀린 지문이 없네요. 가나다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세 가지 투자 수익률로 사망보험금을 예시할 수가 있죠. 계약자 적립금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매일 변동합니다. 3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매일 변동합니다. 4번,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은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계정에서 우리가 저기 공시율 적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과 그 다음에 일반 계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뭘 틀리게 설명한 게 어떤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차감을 합니다. 일단 투입을 했다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차감을 하죠. 2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운용보수는 실은 운용한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에 따라서 실은 일정률을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해지 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당연히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죠. 해지 공제 금액 안에는 대출 원리금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는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특별계정 종류, 펀드의 종류.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있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덱스 주식형.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목표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펀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채권형 펀드는 단 한 주의 주식도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30% 이하, 10% 이하 이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은 투자자산의 유형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번 혼합형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죠. 다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안 한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이다. 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는 혼합형이다, 주식형이다, 채권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펀드는 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과 주식형은 주식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채권형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확률은 매우 떨어지긴 하지만 원금 손실,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6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괄호와 해당 보험계약의 산출 이율로 계산된 기본보험계약의 땡땡과의 차이. 자, 이 지문도 뭐 굉장히 자주는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은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변동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 계약자 적립금과 해당 보험계약의 산출률로 계산된 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이, 즉 초과 적립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자, 이 지문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용어가 조금 낯설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건 그냥 눈으로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뭐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문으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6번 잘 유의 깊게 뭐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잘 틀릴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현금 흐름이네요. 최저 보증 비용은 계약자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자, 최저 보증률은 실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비용 자체는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이 만약에 계속 늘어난다면 실은 그 비율에 따른 전체 비용은 늘어나는 게 맞죠. 증가할수록 계약자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닙니다. 각종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떼고 들어가는 거죠. 3번 기타 비용, 수금비는 수금하는 기간,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만 사용하는 사업비다. 1, 2, 3번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보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 증가하죠.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자연식 위험보험료의 증가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이 위험보험료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투입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라는 거 비교를 같이 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걸 찾는 문제네요. 보험료 납입, 돈이 투입이 됐죠. 특별계정에 투입이 되니까 보유 좌수 늘어납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했으니까 특별계정 투입해야 되겠죠. 늘어납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돈 어디서 뺐을까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뺐겠죠. 그러면 계약자의 보유자수는 감소하겠죠. 변동합니다.
기준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보유 좌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좌수의 가격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의 문제지 보유 좌수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초 설정 시 펀드의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원이다. 1,000원에서 시작을 하죠. 예, 천좌 1,000원. 예, 반드시 기억을 1원 1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순자산의 가치는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매일 증감한다. 순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 적립금 전체의 평가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주가가 기준 가격이 올랐어. 그럼 당연히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서 그 가치 평가는 매일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기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감소. 만약에 기준 가격이 올랐다. 수익이 좋아졌다. 매일 증감을 반복을 하는 것이 순자산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변액보험의 연환산 수익률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될 경우에 당연히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4번 펀드 설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29번에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경과를 한 펀드라야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30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 자산운용 옵션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틀리게 설명한 것은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설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주로 고액의 일시납 계약보다는 월납 계약에서 유용하다. 최근에 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눈에 좀 띄네요. 자, 말 그대로 보험료를 평균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 왜 분할해서 합니까? 일시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만약에 투입을 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버리면 그 당시의 가격에 따라서 펀드 전체 수익률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으니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을 해서 사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월납 계약은 그 자체로서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을 실행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월납 계약에서는 평균 분할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시 납입 보험료를 펀드별로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죠. 4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운용의 간접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별표 한 5개쯤 해도 되는 정도 부분이에요. 맞는 거.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맞죠? 2번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 2개월 납 안 되죠. 일시납. 월납과 일시납만이 가능합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면 의무라는 말을 안 쓰겠죠.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일시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일단 3배 이러니까 3배 자체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배가 아니고 몇 배죠? 예, 기납입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3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급준비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을 시험문제 출제하느라고 지급준비금 한도라고 하는 게 처음 이게 등장한 내용인데 해지 환급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맞습니다. 중도 인출 시 소정의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자기가 납입한 돈을 실은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2, 3,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것도 뭐 상식이네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 자, 뭘까요? 네, TPP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를 합니다. 상식 알아두시고요. 34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해지 환급금.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 웬만하면 다 2영업일이죠. 기준가를 적용을 합니다. 일단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2번, 3번, 4번이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한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죠. 기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다 빠졌죠.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거죠. 3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왜?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당연히 초과할 수 있죠. 4번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겠죠. 차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약관 내용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거. 웬만하면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변경을 못하느냐. 피보험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대상자 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그럼 보험계약 자체의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36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뭐 기타 공시 항목이나 수시 공시 항목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놨겠네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시 공시 항목을 넣어 놓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1번 주요 경영지표 항목. 요거 정기 공시 항목이죠. 단기 순손익 등 경영 실적. 경영 실적 같은 거 정기 공시 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전 판매 비율 기타 경영 현황 다 정기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은 얘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수수료 안내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얘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산운용 보고서, 상품 설명서, 회사 홈페이지, 4번 상품 요약서. 자산운용 보고서는 실은 수수료 안내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 회사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 여기서 수수료 안내를 할 수 있고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는 그 펀드의 뭐 운용 실적이라든지 운용 내용이라든지 자산 구성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안내표는 자산운용 보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는 주요 내용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이 계약자가 이 실적 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기 전에 혹시 계약자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제 계약자가 꼭 반드시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요 내용 확인서로 작성을 해서 반드시 사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표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래서 당황하시지 말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이 잘못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게 잘못 설명된 거겠죠. 자, 1번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보험회사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거죠. 자, 이익과 손실은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계약자에게. 계약자 책임이다라는 점 확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2번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니까 유의하십시오. 요건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이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죠. 3번 원금 도달 기간에 대한 예시는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배당형 상품은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도 계속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이 평균 수익률이 바로 과거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지문이죠.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월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동된다는 내용에 이렇게 틀린 내용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번. 자,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금지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이 없으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자, 최저보증 해지환급금에 최저보증 없습니다. 중도에 만약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고객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기납입 보험료 2배로 보장하는 행위,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행위는 다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죠.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2번. 부보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하질 않습니다. 부보하는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보호대상 예금과 그다음에 비보호대상, 보호하지 않는 예금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당연히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특약도 예금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8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나온 이렇게 문제들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약간 그동안 좀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안 됐던 부분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8월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활용을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